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최근 본머스전에서 드디어 아모림의 포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아모림을 본 게 거의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맨유 부임하고 나서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 3백에 대한 왈가왈부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자신의 그런 신념이나 고집 같은 걸 딱 지키면서 3백을 유지하다가 이젠 또 상황에 맞게 포백으로 변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때 상황 자체가 맨유가 2대3으로 지고 있었고 거기서 역전을 노리기 위해서 좀 공수 밸런스를 깨면서 포백을 만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2득점으로 역전 분위기까지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공격적인 수로 가져갔던 이 4-4-2는 나름의 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격 숫자가 많다 보니까 세슈코, 은베모, 쿠냐, 아마드, 또 브루노도 공격적인 미드필더고 마이누도 아예 수비적인 미드필더라고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6명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수 밸런스는 잘 안 맞다 보니까 이 가운데 쪽 미드필더와 센터백 앞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 미드필더들이 커버링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왜냐면 두 명이 커버해야 될 공간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장단점은 확실히 있었던 4-4-2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 가지 약간 물음표가 뜨잖아요. 아모림 이렇게 쓸 때 포백을 좀 계속 쓰려는 건가? 아니면 아모림의 포백을 좀 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본머스전의 포백이 어땠는지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임시 포백이라서 사실 평가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상황에 맞춰서 밸런스를 깨트려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 포백, 그러니까 선발로 포백으로 나왔을 때 뭔가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어제 경기는 자리에 맞게 포백 배치하고 제 생각에는 세슈코, 은베모, 쿠냐, 아마드 이런 선수들을 다 남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맞게 한다는 느낌이 강했고 사실 중원은 숫자 싸움에서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투톱 선수, 은베모, 세슈코 이런 선수들이 결국에는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주지 않으면 가운데서 숫자 싸움 밀리고 어쨌든 그들은 공격수라는 정체성, 그 공격수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드필더처럼 끈질기게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 두 명의 미드필더가 싸울 때가 좀 있었고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숫자가 부족한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그런 수비적인 단점은 있었는데 선발로 맨유가 출전을 시킨다고 하면은 밸런스는 바꿔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의 성향을 조금 더 덜 공격적인 선수로 만들고 앞쪽에도 투톱이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 하나에 원톱 이런 식으로 해서 양 날개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변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공이다 실패다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포백이었던 것 같고 다만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빈도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아모림 감독이 지금 선발을 포백으로 딱 가져가려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3백을 가다가 경기 중에 상황에 맞게 포백도 좀 사용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오늘 했는데 잘 안 됐으면 사실 아모림이 이걸 쓰는데도 좀 부담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디애슬레틱의 로리 휘트헬이라고 맨유 쪽으로 좀 많이 다루는 언론인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맨유의 포백 훈련서를 본머스전 이전에 이미 좀 풀었습니다. 본머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훈련 대부분을 4-3-3으로 맨유가 소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압박 전술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4-3-3 수비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압박할 때 4-3-3 형태로 압박을 한다는 건 우리가 언젠가 포백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암시를 하는 거죠. 쓸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훈련을 안 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선수들이 빠지는 것을 또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은베모는 카메룬으로, 마즈라위는 모로코, 아마드는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으로 떠날 예정이고요. 마침 또 이 선수들이 공교롭게도 오른쪽 자원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자원이잖아요. 세 선수 다 왼쪽에 뛸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주 포지션은 오른쪽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 선수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백스리로만은 힘들 수 있겠다. 우리 백포도 연습을 시켜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포백 스쿼드를 한번 저는 상상을 해보려고요. 네이션스컵 기간에. 근데 저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맨유가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뭐 시즌 전체를 포백으로 바꾼다기보다는 네이션스컵의 공백기 기간 동안은 충분히 버텨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메이션은 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격성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맨유에서 어쨌든 간 공격의 핵심 선수, 공격 작업의 핵심 선수로 작동하는 선수는 브루노고요. 브루노는 지금 현재 도움 7개로 리그 단독 1위, 기회 창출 50개로 역시나 단독 1위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 창출이라는 통계는 브루노가 최근에 2020년대 들어서 아놀드한테 한 번인가 뺏기고 나머지는 브루노가 거의 1위를 차지했던 그런 통계예요. 그 정도로 브루노는 오랜 기간 동안 맨유의 기회 창출에 큰 힘을 쓰고 있고 지금 예상 어시스트, 그러니까 XG가 아니라 XA 값도 브루노가 현재 리그 1위입니다. 3선에서도 플레이하는데 요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만약에 2선으로 뛰게 해주면서 그런 보조들을 해준다면 저는 뭐 이런 포백 스쿼드는 브루노를 살리기에는 아주 적합한 스쿼드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백에서 3백으로 바꾸면서 마이누가 많이 못 뛰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마이누의 기용 가능성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자원이 없다 보니까 오른쪽에 누굴 배치하느냐가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쿠냐나 마운트 둘 다 좌우가 어느 정도 가능한 선수라고 생각해서 1옵션, 2옵션이 쿠냐 마운트가 될 것 같은데 마운트는 또 왼쪽 메잘라 자리에 뛸 수 있다 보니까 뭐 마운트가 메잘라로 뛸 땐 오른쪽에 쿠냐가 뛸 수 있다고 가정하고 지르크지도 왼쪽 윙어로 뛰었던 잠깐의 기간이 있었죠. 왼쪽 윙어라기보다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난 시즌에 그렇게 뛸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르크지도 왼쪽에 한번 배치를 해봤고 도루구도 이제 맨유 오기 전 소속팀에서 레프트백으로 뛰다가 감독이 막 교체한 이후에는 오른쪽 윙어로 가서 뛴 그런 경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도루구도 뭐 역발 윙어를 원한다면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마운트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브루노 마운트를 둘 다 쓰는 게 좀 안 아까울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이 되는 꼴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때 카세미로가 이런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오는 부하를 잘 감당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카세미로가 아니라 우가르테라면 우가르테가 원볼란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기간이 길지 않다면 네이션스컵 기간에서는 어느 정도 버틸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맨유가 그 다음 경기가 빌라전이에요. 근데 빌라전에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맨유가 상대 전적은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2010년부터 빌라파크에서 7승 4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감독이 그동안 서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건 두 팀 간에 보이지 않는 상성이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맨유가 빌라 원정에서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빌라의 퍼포먼스가 진짜 무섭습니다. 현재 공식 경기 9연승, 리그 6연승 중입니다. 글쎄요. 저 상대 전적 기간 동안 맨유가 만났던 빌라 중에 가장 센 빌라가 지금의 빌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카세미로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빌라전의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라전은 좀 부담스럽게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빌라전에서 백3를 쓸지 백4를 쓸지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백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2-3-1 내지는 4-3-3으로 봤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미드필더 3명을 우가르테, 마이누, 브루노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마운트, 쿠냐를 양쪽 윙어로 배치했고, 이건 뭐 좌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슈코를 원톱으로 배치했습니다. 포백의 센터백 역시 뭐 리산드로, 요로로 구성될 수도 있고 리산드로가 아니라 헤븐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브루노의 공격성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가르테가 얼마나 퍼포먼스가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마이누가 공격적으로 조금 기여를 할 때 우가르테가 그 자리를 얼마나 커버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메이션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이제 브루노 말고 우가르테나 마이누는 이번 시즌에
플레이 타임이 많지 않잖아요. 경기 감각이 그렇게까지 올라와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걱정거리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역발 윙어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루구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왼쪽에 쿠냐를 배치하면서 마운트를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포백으로 짜볼 수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이 많겠죠. 어쨌든 자기들이 해왔던 거를 되게 크게 바꾸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멤버도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스리로 짜봤는데 확실히 이제 저도 백스리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백스리가 좀 더 고민을 덜하고 짜기가 쉬웠어요. 지금 맨유 선수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숙하기도 하고 근데 다만 스위퍼 자리에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헤브는 전진성 좋은데 아직 경험이 부족할 때가 좀 있다고 느껴지고요. 리산드로는 경험 많고 다재다능한데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스위퍼 자리에 어떤 선수가 선발로 될지가 좀 걱정거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요로가 사실 시즌 초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의 왼쪽 공격 라인, 뭐 모건 로저스 같은 선수가 돌파력이 또 좋기 때문에 요로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지 이런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뭐 3백이니 4백이니 이것보다는 아모림이 변했다는 거. 아모림이 고집을 내려놨다는 거 이걸 큰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맨유의 스쿼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포백으로 바꾸는 걸 시도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아모림의 앞뒤가 맞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는 뭐 자신의 백스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간으로 봤다면 정착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포백으로 바꾸는 거. 이제 과거부터 타임라인을 쭉 보면 그래서 이랬구나 라는 걸 또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죠. 아모림의 포백을 많이 써본 건 아니니까. 근데 고집을 내려놓고 또 변화를 줘봤다는 거 그리고 뭐 거기서 더 나은 답이 도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후방의 숫자보다는 아모림이 바꾼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저는 맨유에게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포백으로의 변화가 또 성공한다면 아모림은 참 다재다능한 감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